안녕하세요. ABO 김봉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의 질서를 세우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제는 몰입의 조건인데요.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래 몰입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서, 조건을 형성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작가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책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세계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 즉 첼리스트, 축구 선수, 작곡가 또는 야구 선수, 소설가 또는 어쨌든 숙달된 범죄자까지도 숙달된 범죄자까지도 어떤 탁월한 경지에 오르는 데까지의 시간이 1만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1만 시간을 하루에 3시간으로 하루 또 일주일에 21시간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니까 약 10년의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10년간 꾸준히 어떤 분야에 관한 부분을 탐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숙성시키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3시간씩 멈추지 않고 10년을 하면은 그 분야의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난 10년 어떻게 살았지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살았어, 대충 살았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그 지난 10년으로서 내 삶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또 효능감을 느끼는 삶으로 내 자신의 차원을 이동하기가 잘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정말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몰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삶의 질서가 필요하는데 내 생각을 온전히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내가 결정한 방향성을 향해서 질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것도 10년 그냥도 아닌 10년 정도 꾸준하게 그것을 이어가려면 어떤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콤 그레이드월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분야에서든 심지어는 범죄자가 되는 데까지도 그 어떤 10년간의 그런 어떤 꾸준한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만 시간을 채워내기 위해서 루틴을 조직하는 게 되게 중요하는데 그냥 단순한 루틴을 유지한 것만 가지고도 되게 효과가 있지만 하루 2시간 또는 3시간씩 그런 어떤 집중력을 발휘해서 10년을 채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온전한 감각과 어떤 의식을 그곳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을 그곳에 두고 행동과 생각과 또 관계를 그렇게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의식을 붙잡아 놓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 보드를 만들어라.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를 그림을 그려서 또는 그림들을 오려 붙여서 또 쾌적한 집, 또 행복한 가정, 또 소득의 크기, 또 형제들과의 관계, 또 사업의 규모 이런 것들을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늘 그것을 보고 그대로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서를 세우는 기술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소소하게는 여러분 이메일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주소. 이 이메일 주소를 5년 후, 10년 후에 궁극적인 꿈 목표를 비밀 코드화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메일을 주소를 열 때마다 아이디 주소를 열 때마다 이메일 아이디를 열어 접속할 때마다 늘 그 아이디를 접속하기 때문에
또 그 꿈과 목표에 의식이 또 머무를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상기할 수 있겠죠. 또는 핸드폰 화면의 초기 화면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심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신의 꿈과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세팅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 정말 너무너무 다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의 그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초기 화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웃고 말았지만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청년 아직 모르고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전화번호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도 이미 선택된 것은 바꾸기가 힘들지만은 그 전화번호도 나의 꿈과 목표와 관련된 번호로 선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계좌의 비밀번호. 늘 우리의 은행 활동을 금융 활동을 하는데 계좌의 비밀번호 또는 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생년월일 또는 뭐 특정한 어떤 기념일 뭐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목표와 관련된 의미를 담은 숫자로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든가 비밀번호를 결정할 때도 내 꿈과 비전의 어떤 상징적인 부호들로 그런 비밀번호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 감각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는 것이죠.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마찬가지입니다.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저희 부부가 꿈꾸는 미래에 그런 청사진에 맞춰서 좀 길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매번 올 때마다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부부가 도달해야 될 꿈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음을 늘 상기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코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스코트 인형을 독수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토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우리의 삶을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소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삶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르고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꿈과 목표도 다르겠죠. 토끼는 어쩐지 친밀감, 안정감이라고 한다면 독수리는 자유, 성취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스코트 하나도 우리가 흔히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게 내 정신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하지만 인터넷 아이디라든가 이메일 주소라든가 통장의 비밀번호라든가 카드 비밀번호 또는 집 출입문의 키 뭐 이런 모든 것들 또는 상징적인 부호 그리고 집안의 어떤 비전 보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결정한 삶의 방향에 맞춰서 그걸 비밀 코드화해서 늘 그것들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온전히 내 삶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 삶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죠. 정말이지 자기 자신을 잘 조직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능력입니다. 타인을 이끄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끄는 능력이죠. 자기 자신을 이끄는 데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타인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타인이 따라줘서 리더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투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쌓아 나아갔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삶의 신뢰성, 진정성을 보고
사람들이 그와 함께 협력하고 신뢰하고 함께 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삶을 세우는 기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